몽골의 그 동서 교류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동서로 넓어서 대단히 넓은 세계적인 제국이 건설이 되어 있었죠. 이 세계 대제국을 통한 그런 교류의 모습들을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일단 이들이 이렇게 대제국을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은 강력한 군사력 덕분이다. 자, 그런데 전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. 이 사람들이 군사 숫자가 많은 게 아니라 전투력이 강한 거예요. 말을 타고 기동력이 좋죠.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면서 또 그 말 위에서 정확하게 싸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었다는 겁니다. 이들의 군사 조직이 천호제라는 게 있었습니다. 자, 여기는 좀 파란 줄 정도 좀 쳐줘야 됩니다. 천호제. 호자입니다. 천호제. 전 시간에도 또 얼핏 얘기했습니다. 그 유목민족들은요, 이 유목민족을 이렇게 그 구역을 편성할 때 어디에 사는지 그 지역 단위로 끊는 게 아니라 몇 집이 있는지 그 사람 숫자대로 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이 천호라는 것은요, 이제 천호제 뭐 이렇게 백호장, 뭐 천호장 이렇게 나오는데요. 1000명의 군인을 이끄는 사람이 천호장입니다. 1000명의 군인을 동원할 수 있는 그 단위가 이제 천호예요. 그렇게 나누는 게. 이 천호는요, 안에 100명의 군대를 끌어낼 수 있는 그 백호들이 있겠죠. 그래서 100명의 군대를 이끄는 사람이 백호장입니다. 백호가 10개면 천호죠. 그래서 사람들을 이제 백호, 천호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편성해 놓은 게 천호제입니다. 그래서 이게 행정 조직이기도 하고 군사를 동원할 수 있는 군사 제도이기도 합니다. 이 천호제가. 그래서 1000명의 군인을 동원할 수 있는 단위대로 끊고 1000명의 군인을 이끄는 사람을 천호장이라고 부르면서 이제 군사 조직을 운영을 했습니다. 이게 몽골 제국의 몽골인들의 아주 중요한 그런 군사 조직의 역할을 했었다. 천호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. 그다음에 뭐 뛰어난 귀마술 를 지니고 있었음을 여러분들도 알아두시면 되겠죠. 그래서 뛰어난 기마술과 또 이 천호제라는 군사 조직을 가지고 대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습니다. 동서로 크게 뻗은 나라였기 때문에 동서 문화의 교류가 활발했던 그러한 시기가 또 몽골 제국이 되겠고요. 이들의 이러한 역할에는 이슬람 상인들의 역할도 굉장히 컸습니다. 자, 이슬람 상인들은 이슬람 지역은 우리가 또 나중에 또 배우지만 그 상업행위를 굉장히 강조하죠. 그래서 상업행위를 굉장히 많이 하면서 이들을 이용해서 동서교류를 활발하게 할 수 있었다. 그리고 이 대제국을 건설하는 과정에서도 이슬람 상인들의 또 작용이 있었죠. 몽골 제국 사람들과 이슬람 상인들이 이제 그 교류를 하면서 이슬람 상인들한테 몽골 제국이 엄청나게 무섭고 강력하다라는 것을 너네가 교류하면서 저쪽 서쪽 지역에다 많이 퍼뜨려라 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교류하는 과정에서 야, 동쪽에 있는 몽골 애들 엄청 무서워 이렇게 소문을 내는 거죠. 그럼 이제 저쪽은 미리 겁먹게 돼 있는 겁니다. 쳐들어가기 전에. 그래서 길을 죽여놓고 이제 쳐들어가서 이제 땅을 정복하는 이러한 형태도 있었대요. 그래서 이슬람 상인들을 이용한 어떤 그 정보전, 그래서 자기들의 무서움을 퍼뜨리고 그 다음에 그쪽 지역의 정보를 이슬람 상인들로부터 받아내는 이러한 역할을 또 했다라고 합니다. 그 다음 중요한 거. 이 몽골 제국이 동서 교류할 때 중요한 게 바로 역참제라는 겁니다. 역참제에다가 빨간 줄 쳐줘야 되겠습니다. 역참제 빨간 줄. 역참제는요, 정거장이에요. 뭐 오늘날도 우리가 지하철에 무슨 역 있잖아요. 그 역을 얘기하는 건데요. 뭐 한 40km마다 이제 역이라는 것을 설치를 해놓고 이 사람들이 거기서 말도 갈아타고 휴식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교통로를 이렇게 정비를 했습니다. 이게 역참제예요. 그래서 제국 전역에 걸쳐서 역을 만들어 놨고요. 설치해서 지배력을 강화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습니다. 자, 왜 지배력 강화가 되겠습니까? 이 교통이 이제 잘 되면 중앙에 있는 이런 그 칸의 명령이나 이런 또 지방관의 그 명령을 내리는 이런 그 임무 이런 것들이 전달이 잘 되겠죠. 교류도 활발해지고요. 그래서 지배력이 강화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게 역참제다. 그래서 물론 중국의 여러 왕조가 역참제 같은 것을 정비했던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세계사 문제에서 역참제를 강조해서 물어본다면 몽골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게 또 파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그 다음에 물길을 많이 이용하기도 했습니다. 대운하를 정비했고요. 그 다음에 해상무역도 활발하게 전개를 했습니다. 이 해상무역을 감독하는 기구, 시 박사 전에 배웠던 생각 납니까?
이게 당나라, 송나라 때 있었는데 원나라 때도 시박사가 있었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고, 이거 취안저우 이런 데가 있습니다. 뭐 항저우, 취안저우 등에 설치를 해놓고, 또 광저우에도 있었습니다. 광저우도 쓸까요? 광저우. 이러한 곳에 이제 시박사를 설치해놓고 해상무역을 감독하게 했었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